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공식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내내 최선을 다한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방울은 금빛의 향연이었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소식을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양궁 인생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여밖에 되지 않는 신예 선수들이 결승에서 맞붙어 미래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개항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펼쳐진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양궁 개인 혼성 W1 오픈 결승전은 구동섭, 장대성 선수의 안방 대결로 펼쳐졌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뒤 재활로 체험교실에 참여하면서 매력에 빠졌다는 구동섭 선수와 우연히 지인을 통해 양궁을 접하게 되면서 일까지 그만두고 훈련에 매진한 장대성 선수.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선수들은 유별난 양궁 사랑으로 짧은 기간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구동섭 선수는 금메달리스트로, 장대성 선수는 은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알렸고 김옥금 선수가 이 부분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한국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메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없었고 했는데 가족분들이 그래도 저를 끝까지 응원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국제대회 처음이라서 국가대표 발탁된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양궁 선수들의 종목 사랑만큼이나 큰 애정을 갖고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골골 경기장에서도 열전을 이어갔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이 펼쳐진 선악 국제 빙상장에서는 골볼을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메달을 목표했던 선수들이 코트 위에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한일전으로 펼쳐진 경기. 일본에게 먼저 2점을 내주며 주춤했던 한국은 김남호 선수의 첫 골의 시작으로 연이어 5점을 더하며 역전에 성공. 다시 한 점을 빼앗겼지만 이미 승부는 한국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후반전 김민우 선수의 골이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일본의 연속된 득점에 재역전을 허락하며 한국은 4위에 머물렀습니다. 장애인 체육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었던 골볼은 지원도 부족했고 실업팀 하나 없었지만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을 무기로 선수들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로 관심과 응원, 여기에 이어지는 지원을 이뤄내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았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김철환 감독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새롭게 발견한 가능성을 키워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가서 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게 어제 좀 어려운 시합을 해서 그렇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우선 센터 손원진 선수가 굉장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김민우 선수도 그렇고 김남우 선수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가다듬는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대표의 이름과 종목에 대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금빛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자산이 5만 원 늘어나는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무려 4억 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을 분석 비교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자산이 5만 원 늘어나는 동안 상위 1%의 부유층 자산은 4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 지난 2011년 소득 하위 20%의 자산은 1,493만 원에서 2012년 1,498만 원으로 5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9억 6,009만 원에서 43억 4,932만 원으로 3억 8,923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등 구조가 이제 고착화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좀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이거 역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위한 경제 활성화, 누구를 위한 경제 활성화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보면
상위 1%는 2010년 기준 근로소득은 전체의 6.4%를 차지했지만 이자 소득이 44.8%, 배당 소득이 72.1%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근로소득보다 자산과 투자를 통한 자본 소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체 가구 평균인 8%의 3배인 24.6%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소득 상위 1% 관련 보고서를 2회 더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특수교육 예산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돼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계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특수교육 예산 삭감 방침의 부당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기자회견에서 2주 전 서울시 교육청 측이 돌연 2015년도 특수교육 예산을 최소 20%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혁신 미래추진단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7대 장애인 교육정책 공약을 내걸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근로자 중 2,396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 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정 후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돌며 매년 강원도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궈내는 합창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제12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인데요. 17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가 하나 되는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고선영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 언어 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모든 장애인이 고루 모여 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장애인도 함께하면서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긴장한 듯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합창대회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라 참 뜻깊은 자리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고야 뭐 대상 받으면 좋지만 또 대상이 아니라도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또 제 힘껏 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면서 참가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부터 민요, 가요, 팝송까지 자유곡 2곡씩을 합창했는데요. 저마다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 돼 부르는 합창 실력도 눈길을 모았지만 열띤 응원 정도 합창대회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작년 대회 대상을 받은 평창군 해피700 평창합창단이 산줄 출연으로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상을 받은 이후로 많이 준비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합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행사가 자주 일어나서 우리 장애인분들과 합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강원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는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활력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뜻깊은 대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음악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즐겨온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실버악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72세, 매년 정기 연주에만 100여 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음악으로 인생을 나누는 노원구립 실버악단의 정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된 실버악단의 단원 평균 연령은 72세.
경로 행사와 연계한 정기 공연만도 100회 이상인데요. 올해 새로 실버악단 가수로 선발된 배서연 씨와 연진 씨가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곡들을 부르자 객석의 어르신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실버악단 전속 가수였던 신자영 씨와 양혜수 씨도 어르신들의 마음속 추억을 깨우는 곡조를 선보였습니다. 실버악단이 너무 잘하시고 실버악단이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젊은 청춘 같아요. 실버악단의 올해 정기 연주회는 모두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년의 어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딱 추수하는 기본으로 우리 연주를 가진 거거든요. 또 이렇게 꽉 찬 데서 또 음악을 해야 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경로의 날을 맞아 열린 베테랑 연주자들의 은빛 무대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추가 요금이 시군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성호 의원은 추가 요금이 오산시의 경우 1km당 600원이지만 용인시는 1km당 2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여주, 과천시, 가평구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4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관련 사업체 46개사가 참가해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8일 충남대학교에서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성과 발표회 청춘제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춘제는 한 해 동안 전문 예술 강사로부터 다양한 장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즐기며 준비해온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여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통화 만나러 갑니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하고 2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생이별한 후 30년 만에 극적 상봉에 성공한 형제 상현과 하연. 30년 만에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엔 순식간에 엄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두 형제는 엄마를 봤다는 제보를 쫓아 방방곡곡 전국 원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충무로의 화제장마다 함께했던 조진웅과 김성균. 이번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형제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최강의 코믹 연기 시너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y response has been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도 질색하는 사랑 불감증 주인공. 어느 날 자선 파티에서 마성의 매력녀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로맨스 영화. 주인공들이 상상 속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등 웃음 포인트가 가득한데요. 무게감을 뺀 크리스 에반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2014 신작 희곡 페스티벌의 수상작인 완벽한 관계가 30일까지 홍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심리추리극 심장이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24일까지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갖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특수교육 예산을 일괄 삭감한다는 발표 후에 학부모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예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수교육 예산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교육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